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소방 헬기로 병원을 옮기려던 10대 환자가 이동 중간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서울의 병원으로 옮기려던 입원 환자 10살 A모 양이 병원 이동식 침대와 소방 헬기에서 10여 분 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헬기 이용을 포기하고 다음 날 구급차로 A양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동식 침대에서 환자의 산소 소화율이 떨어져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했고 중앙 119 구조본부는 헬기 산소 공급기에 결함이 생겨 5분 뒤 산소 공급을 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과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동시에 추진하는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새만금에서 전주 은석고를 우선 잇고 나머지는 기존의 88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으로 가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경우 경북으로 가는 노선이 훨씬 길어져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무주에서 대구를 잇는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며 88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12개 출자 출연기관의 빚이 2014년을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지만 최근 3년 동안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40억 원을 넘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의 분석 결과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등 12개 산하기관들은 1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3,300여 명의 임직원에게 4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연구원장 등 기관장 7명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1조 원의 빚 때문에 긴축 경영에 앞장서야 할 산하기관들이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기관장을 도청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뽑는 사례도 많다며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0일에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북 국회의원과 전라북도 시군 간의 정책협의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들이 사드 배치 논의로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와 회의를 한 달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던 토탈 관광 브랜드 선포식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조사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재계약하지 않은 일방적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북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권조사관과 조사구제팀장의 재계약 불허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학생인권센터의 조직 안착화를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삼천 주변 농촌마을에 추진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전주시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삼천 주변 농촌마을에 86억 원을 투자해 생태관광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이 심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주천 상류에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계획에 맞춰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가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잇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혼의 청춘 남녀 18쌍을 콘도로 초청해 1박 2일의 미팅 행사를 연 결과 6쌍이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구는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최고 1,000만 원의 소득 사업비를, 집을 사거나 빌리는 도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집 수리비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연구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 성과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심사를 통해 선정한 콩 바라베아 특허 기술과 모바일 농민장터 이따팜 등 7가지 사례가 우선 실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가 농업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성과뱅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10월 시행할 시내버스 개편안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33개 동주민과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설명합니다. 전주시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노선 개편안을 싣고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7일 무주에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4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일 오후 최고 지름 2cm의 우박이 무주군 일대에 쏟아져 과수원과 밭 등 농경지 44.3헥타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에 피해 규모를 확정한 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늦은 밤 식당 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전주의 한 중국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전화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 원어치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완주 32도, 전주 28.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이번 주말과 휴일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뒤 방송될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익산의 또 다른 폐석산 업체가 불법 매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폐 오일 등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등으로 복구 작업을 하다 적발돼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폐석산 복구업체가 수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익산시의 단속은 겉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폐석산 복구업체 실질적인 주인이 익산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와 폐석산 복구업체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를 옮길 때 산소 공급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기려던 10대 초등학생 환자가 이동 중간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병원과 소방 헬기 모두 산소 공급에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진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전주시가 삼천 주변에 반딧불이 생태 관광 마을을 만들려다 포기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